네, 이슈엔 부동산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서울의 랜드마크의 주요 시세와 또 부동산 이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극약 처방이라고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상한제 발표 이후에 오히려 집값 상승폭은 되려 확대가 되고 청약 시장도 더욱 과열되면서 업계와 시장에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는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주택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을 짚기 앞서서 수도권과 지방 또 서울 네. 부동산 분위기를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한국감정원에서 12월 첫째 주 이 시도별 아파트 매매 동향을 내놨는데 네네.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주보다 0.1%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걸로 좀 나왔고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0.13%였는데,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0.13%인데 네. 지난주에는 이제 0.15%가 1.5%. 상승하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웠고요. 예. 이러한 현상은 이제 서울에서도 좀 0.13% 오르면서 조금 전국적으로 확대를 되고 있고, 지방에서도 마이너스로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그렇네요.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더 이제 보합선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난주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서울의 인기 아파트 이른바 네. 랜드마크 좀 시세는 주 단위별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랜드마크 시세를 좀 짚어주세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조금 더 시세가 오른 걸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1천만 원 정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 그 외에 뭐 마포라든가 흑석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가격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라든가 아니면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전체적인 가격의 흐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참조 지표인 것이지 그렇겠죠. 어떤 주택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소로 확정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유지되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조금 일부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참조 지표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네. 넘었는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 이후에 이제 주춤할 것이고 뭐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분들도 있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그 신규 분양주택들이 나오지 않는 타임인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공급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도 여전히 작용하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그렇죠.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9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유동성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M2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현금성 M2가 지금 시중에 9월 기준으로 1,400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있고 또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치면 2,400조의 유동자금이 있고 네. 이것이 규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513조 정도 됩니다. 그거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돈이 시중에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시세가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 말씀 주셨다시피 일부 네.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대한 좀 역효과, 풍선 효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주택에 대해서 공급 규제하는 정책인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신규 분양주택 가격이 아니고 재고주택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있고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성능이 좋고 품질이 좋은 그런 신축 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 주택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 이제 여유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 투자할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은행 금리도 굉장히 낮고 주식 채권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 부분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그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해당되지 않았던 지역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들과 또 지난달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그 도입을 하면서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고향의 일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의 해운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 해제되면서 또 그런 지역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시세보다 낮은 굉장히 좋은 주택이 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나올 때 사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차 시장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좀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잠시 남는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에 의해서 이제 전세 시장도 약간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는 이번에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네. 동 단위로 좀 핀셋 지정을 네네. 했는데 이걸로도 안 되면 추가 지정도 하겠다라고 네. 여지를 밝혔기 때문에 추가 지정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했던 주요 목적은 예. 재고주택 시장 가격의 불안한 부분하고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그렇죠. 목표가 있었기 예. 때문에 지금 재고주택 시장 중심으로 좀 가격이 더 불안해지게 되면 그런 가격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재건축 수요라든가 이런 게 정비 사업 물량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또 신중해질 그렇겠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주간 부동산 동향 그리고 이슈 살펴봤습니다. 김동연 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